자, 680번입니다. 범위가 n이 100보다 작거나 같은 자연수에 대해서 이렇게 돼 있거든요. EM파이 호도법이 안 되는 건 아니죠? 그죠? 그것도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호도법이 안 되면 안 된다. 어느 부분이 안 된다라는 걸 알아야 선생님이 도와주죠.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나타내는 동경을 OPN이라고 하자라고 했습니다. 이게 나타내는 동경. 그러니까 직선으로 가 있을 때는 얘기죠. 시초선부터. 이게 시초선 이렇게 올라간 게 동경, 얘가 각, 그 다음에 요 각을 나타내는 동경을 나타내는 각을 우리가 일반각이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까먹었을 수 있어요. 이해합니다. 특히 동경에 위치한 게 이런 거 까먹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안 되면 해줄 테니까 얘기하세요. 이걸 우리가 OPN이라고 한대요. 그럴 때 이렇게 써있네요. 요거 중에서 얘랑 같은 위치. 이 시작대가 없지. 얘랑 같은 위치에 있는 동경 PN의 개수는 몇 개냐?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일단 구해봐야겠죠? n이 1이에요. OP1에 대한 각을 한번 세보죠. 여기가 이제 2파이잖아요. 솔직히 n이면 여기에 쓸모가 있진 않잖아요. 2n파이면 어차피 모든 주기가 다 똑같기 때문에 뭐 상관없단 말이에요. 몇 바퀴 돌았냐의 차이니까. 이게 일반각이라는 얘기를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일반각에 대한 얘기. 그래서 n을 넣었어요.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3분의 파이가 되겠죠. 이렇게. 되셨나요? 네. 일단 해보죠. P2. 이렇게 해보자고요. 그럼 여기가 4파이가 될 거고 더하기 3분의 2파이가 되겠죠. 3으로 갑니다. 그럼 여기 6파이가 될 거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앞에 거는 내가 보기엔 쓸모가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5P4로 가면 8파이에다가 여기 더하기 3분의 4파이가 되겠죠. 이렇게. 뭐 일단 더 적을게요. 5P5로 갑시다. 그러면 10파이에다가 마이너스 3분의 5파이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5P6을 한번 가볼게요. 12파이에다가 더하기 여기가 뭐예요? 2파이죠. 6번 하면 결국에는 한 바퀴를 돌았다는 얘기죠. 그럼 여기서 한번 딱 자르자고요. 그 다음에 5P7을 한번 해볼게요. 그럼 14파이 하시고요. 저기가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3분의 7파이가 되는데 요걸 이렇게 한번 적어보죠. 두 개를 빼버릴게요. 12파이 하시고 마이너스 3분의 파이가 남나요? 이렇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선생님 방금 뭐라고 했죠? 6번째까지 가면 한 바퀴를 돈 거예요. 이해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한 바퀴 돌았단 말이에요. 그럼 이 6개가 아마 반복이 되겠죠. 그래요? 그럼 얘가 뭐랑 같죠? 얘가 얘랑 같죠, 지금. 같은 위치에 있죠. 이해되실까요? 그럼 결국에 n이 어떤 형태면 되냐면 6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인 형태면 다 된다는 규칙이죠. 몇 개예요? 이렇게 된 거야. 1, 7, 13, 19 이렇게 가겠다는 얘기죠. 그럼 96이겠죠? 97까지 가겠죠. 자, 몇 개야? 몇 개야? 수열을 했으니까 알아야 되는 거 아니야? 여기 M에 0부터 들어가요. 이미 16번이잖아요. 17개. 잠시만요. OPN은 빼야 되는구나. 여기 없네요. PN이. 16개가 바뀌었죠. 이걸 빼야 됩니다. 16개죠. 문제에 OP1이 없어요. 자기 자신을 빼야겠죠. 이런 얘기가 됩니다.
되셨어요? 그 두 동명의 위치 관계를 잠깐 하고 갈까요? 거기 생각보다 못 푸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게 자주 나오진 않아요. 근데 이제 어쩌다가 하나 정도의 내신에 나오는 경우가 있긴 하거든요. 동경이 뭔지는 알겠죠? 선생님이 얘기했잖아요. 시초선은 내 눈높이에서의 일직선에선 올려다 봤다 동경. 여기서처럼 그렇죠? 그러면 저쪽을 바라보는 각, 저렇게 바라보는 각이 여기 셋하면 우리 이제부터 이 각 하나만 쓰는 게 아니라 몇 바퀴 돌아서 여기도 쓸 거니까 EM파이 플러스 세타로 나타내는 게 일반각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같은 곳을 바라보고 있다고 해도 각이 다를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한 거란 말이에요. 1번 같은 경우 같은 방향이라고 할까요? 같은 방향 이렇게 여기 이쪽이 알파도 있고 베타도 있고 알파 베타의 동경이 같다. 그러면 알파 빼기 베타가 뭐라고요? 네, 호도법을 할 거예요. 몇 바퀴 차이 날 거야. 그렇죠? 두 번째 반대 방향. 이거 까먹으면 안 돼요. 물론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알고 있어야죠. 뭐라고 했죠? 알파 마이너스 베타. 자, 얼마만큼 차이나요? 파이만큼 차이나죠? 그럼 파이라고 쓰지 말고 이렇게 써야겠죠, 선생님이? 그렇죠? 세 번째 X축 대칭. 이렇게 선생님이 이걸 그래서 외우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 그려서 이해를 하자고 했어요. 여기가 알파, 여기가 베타. 그리고 여기 각이 같죠.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더 해야죠. 더한 게 몇 바퀴랑 같다. 여기는 플러스, 여기는 마이너스. 그러니까 여기가 세타면 여기가 마이너스 세타니까 둘이 더하면 0이 아니라 몇 바퀴 차이 난다. 네 번째, Y축 대칭이면요. 이렇게. 요각이랑 요각이랑 같다 그랬죠? 그러면 여기가 세타면 요만큼이 파이 마이너스 세타니까 둘이 더하면 EM파이 플러스 파이가 되죠. 외우는 거 쉽잖아요. 더할 거냐 뺄 거냐의 차이지. 그 다음에 이제 번외로 이런 게 있다 그랬죠. Y는 X축 대칭. 선생님이 이걸 외우지 말라고 했던 이유는 어떤 상황에 어떻게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이렇게 있는데 요렇게 요각이랑 요각이랑 같죠. 근데 여기가 세타면 여기가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란 말이에요. 그래서 알파 플러스 베타가 뭐라고요? 네, 2n 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 그러면서 내가 여기 그 문제 있니? 하나 더 외워달라고 한 것 같은데 없어? 없네? 네. 선생님이 예전에 얘기했었던 이 문제가 있었죠. 뭐야? 이거야. y는 마이너스 x 대칭. 그래서 만약에 좀 어려우면 이거다 되죠. 요렇게 그럼 요각이 세타면 요각이 세타란 말이에요. 그러면 요게 뭐가 되냐면 2분의 3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알파 플러스 베타가 2n 파이 플러스 2분의 3파이가 된다. 이런 것까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거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코드법도 이해가 안 되시면 물어보세요. 내가 얘기했다. 폭탄을 만들고 있지 말라고. 몇 명 보이는데 폭탄을 제조하기 시작한 사람들이. 732번으로 갑시다. 오, 그래도 앞에 무서워서 질문을 못한 거야. 내가 아까 보니까 이 넓이도 많이 까먹었던데. 717번 있군요. 봅시다. 127페이지에요. 가까운 데다 누구 못 봤네요. 717번.
얘 갖고 선생님이 주말 보강에 내는 문제집 풀 수 있겠어? 못 풀 것 같은데. 숫자도 이거 겨우 외우는데 그거 어떻게 풀려고 그러냐? 자, 717번 보시죠. 오른쪽 그림과 같이 원점 5와 자, P의 좌표가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요 선분 OP가 OP가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을 알파, P를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점 Q에 대해서 네, OQ가 X축과 양의 이루는 각의 방향을 베타라고 했을 때 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탄젠트 베타 사각함수의 정의죠. 사각함수의 정의 안 해도 되죠. 되겠지? 이거 하면서 할게요. 자, 보세요. 이게 아마 선생님이 예상컨대 그런 사람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아, 내가 이걸 못하진 않아. 근데 잘하고 싶지는 않아. 약간 이런 것도 있을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귀찮은 거예요. 엄청 귀찮거든요, 이게. 알죠? 선생님 모르진 않아요. 자, 여기 P라는 애가 있다고 칠게요. 여기다가 내가 P를 잡았어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가 이제 점점점 마이너스 4 해서 마이너스 3 이렇게 잡혀있는 되죠. 그래서 요 점을 이렇게 그었을 때에 요게 동경인데 맨 처음에 요게 얼마냐면 요게 알파죠. 요게 알파. 이렇게 되는 상황. 괜찮을까요? 그 다음에 얘를 Y는 X축에 대해 대칭 이동했어요. 여기 Q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결정을 했을 때 여기서 이렇게 돌아가는 이 녀석이 베타겠죠. 일직선으로 가요. 이렇게. 되세요? 그럼 여기 좌표가 뭐야? 여기가 요거죠. 괜찮아요? 그럼 요 길이도 5고 요 길이도 5인 건 똑같지 않아요? 자, 이렇게 원이 만들어질 테니까. 괜찮나요? 그럼 여기서 다 구하실 수 있잖아요. 사인 알파가 얼마예요? 알파 좌표가 뭐라고?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사인 값에 의하면, 사인의 정의에 의하면 이게 R분의 뭐예요? Y 좌표죠? 그러니까 얘가 마이너스 5분의 3이겠죠. 그 다음에 코사인 알파는요? 네, 마이너스 5분의 4겠죠. 반지름분의 X좌표, 반지름분의 Y좌표. 그럼 사인 베타는요? 이게 얘가 마이너스 5분의 4겠죠. 코사인 베타는요? 네, 마이너스 5분의 3이겠죠. 거기서 구해야 되는 게 탄젠트 베타가 있네요. 탄젠트 베타는요? 3분의 4겠죠. 끝난 것 같은데요? 괜찮을까요? 삼각함수를 까먹으시면 안 됩니다. 네, 삼각함수는 절대 까먹으면 안 돼요. (732번으로) 갈까요? 어떻게 되겠지라는 생각은 버리시는 게 낫습니다. 지금도 봐서 알겠지만 삼각함수의 성질 중에 몇 가지가 뭐냐면 다 아시죠? 네, 탄젠트 세타는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 이거랑 그다음에 가장 많이 쓰는 녀석이 이거죠. 그리고 코사인 제곱 세타가 1이다 이렇게 돼 있죠. 맞죠? 그래서 얘를 바꿨잖아요, 우리가. 뭘로? 맨 처음에 단어는 얘를 코사인으로 나누면 돼요. 내가 진짜 많이 쓴다고 얘기한 것 같은데, 그쵸? 탄젠트 제곱 세타 플러스 1이 코사인의 제곱으로 나눴으니까 이거다. 그 다음에 얘를 사인으로 나누면 반대가 되죠. 요렇게. 이 두 개는 까먹으면 안 됩니다. 이 녀석은 진짜 많이 나오거든요. 지금 문제도 그거 아니에요?
732번도? 보세요. 이렇게 써있죠. 코사인 제곱의 1도분의 1. 3도야? 코사인 제곱 3도분의 1. 이게 플러스로 간 것 같은 느낌이죠. 거기다가 코사인 제곱의 97도분의 1. 코사인 제곱의 99도분의 1에서 뭘 뺐습니까? 네, 탄젠트 제곱 1도, 탄젠트 제곱 3도, 이렇게. 네, 맞춰준 것 같은데요? 그렇죠? 탄젠트 제곱 97도, 탄젠트 제곱 99도, 이렇게 맞춰준 것 같은데요? 괜찮으세요? 어떻게 이렇게 딱 안 보여요? 내가 지금 여기 적었잖아요. 여기서 얘를 코사인 제곱 세타분의 1에서 넘겨서 탄젠트 제곱 세타로 빼면 뭐가 나온다는 얘기죠? 1이 나온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이렇게 빼면 1, 이렇게 빼도 1, 이렇게 빼도 1, 이렇게 빼도 1이네요. 1이 몇 개 나옵니까? 50개 나오겠죠? 이런 겁니다. 네, 까먹지 마세요. 이런 거. 나중에 뭐 수능이랑 이런데 이런 게 나오는 게 아니라 저런 건 단순 계산 문제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풀고 나서 마지막에 다 해결하고 와서 마지막에. 근데 내가 그 문제를 해결했어. 근데 내가 이걸 까먹었어. 되게 짜증날 것 같지 않아요?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고 쉬운 것 때문에 틀린다는 건 좀 말이 안 되잖아요. 안 되는 거 얘기합시다. 그냥 넘어가지 말고. 732 743 몇이죠? 743번. 근데 아마 내가 보기에 몰라서 못 풀었다는 거보다 시간이 없어서 못 푸신 거겠죠? 내가 얘기했잖아. 3월 다 바쁘다고. 정신을 아직 못 차린 것 같긴 한데 정신 차려보면 3월이 지나가고 있을 거예요. 다음 달에 가서 난리 난다고 하지 말고 왜 그럴 거잖아. 한 시간 2, 3주 남겨놓고 어떡하냐고 물어볼 거잖아. 나한테. 선생님 저 어떡해요? 어떻게 해요? 왜 그럴 거라고. 이 1학년 때랑은 체감이 다르다니까. 1학년 때는 어떻게든 돼. 근데 2학년은 안 된다니까. 안 돼. 어떻게 해보려고 해도 잘 안 돼. 자, 보시죠. 저거예요. 되게 엄청 어려운 건 아니야. 그냥 계산만 잘하면 돼. 근데 내가 얘기했잖아. 계산이 짜증나는 거라고. 계산이 짜증나는 거라고. 어떻게 해요? 뭐 곱해야지 이쪽에다가. 자, 이렇게 해요. 사인 세타. 그러면 여기는 2 플러스 루트 3 하시고 마이너스 2 플러스 루트 3의 사인 세타를 하겠죠. 이렇게. 돼요? 별거 아니야. 얘가 이리 넘어가잖아? 얘랑 더해지잖아. 여기가 3 플러스 루트 3의 사인 세타야. 얘가 넘어오잖아? 루트 3 플러스 1이야. 나눠지잖아. 사인 세타가 얼마야? 루트 3분의 1이야. 이거는 3분의 루트 3이야. 괜찮죠? 그럼 코사인 세타는 뭐게? 얼마가 들어가겠지? 3분의 2 루트 3으로 이렇게. 그쵸? 근데 제일 누가 결정해줘요? 얘가 결정해주잖아요. 몇 사분면이에요? 2, 4분면이죠. 그럼 여기 마이너스 2. 다 푼 거 아닐까요? 탄젠트는? 2호분의? 이거죠? 맞아요? 얘는 뭐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아. 아무도 뭐 얘기를 안 해주네요. 이게 아니지 않나요? 어떻게 분자가 더 크냐? 그러니까 아무도 계산을 안 하고 있는 거지. 자, 요거죠?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루트 6분의 루트 3. 네. 요게 되겠죠. 큰일 났네. 정신들을 아직도 못 차리고 있네. 어디 갔다 왔는데? 무슨 일 있었어?
744. 계산해야 돼, 계산. 야, 얘도 자주 나오는 애. 자, 반지름이 1인 원이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그런데, 뭐라고요? 여기다가 점 하나를 잡았어.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그었어. 수선을 내렸지, 여기다가. 그래서 여기가 A래. 그리고 여기가 세타래. 근데 여기가 알파래. 그러면 세타랑 알파랑 더하면 2분의 파이겠죠? 뭐 각변환을 쓰셔도 상관없는데 아직 여기 배우지 않은 상태라서 뭐 어쩔 수가 없긴 해요. 근데 일단 아무튼 그렇대요. 근데 질문이 이거예요. 아, 사인 제곱 알파 더하기 사인 제곱 세타 그 다음에 탄젠트 제곱 세타를 했더니 얘가 9야 라고 했을 때 요 길이가 얼마야? 이렇게 물었어요. 될까요? 그럼 그냥 잡아서 해요. 원래 우리가 하던 것처럼 여기를 A, B라 합시다. 그럼 요 길이가 A고 요 길이가 B겠지? 이렇게. 괜찮아요? 근데 여기가 A, B면 뭘 우리가 아냐면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1이라는 사실을 하나 알죠. 네? 거의 끝난 거긴 하지만 거의 끝났어요. 자, 사인 알파가 뭐예요? 여기가 알파거든? 자, 요 길이가 얼마야? 요 길이 1이 반지름이니까. 그럼 사인 알파면 이거분의 이거 아니에요? 그쵸? 여기가 알파니까 이거분의 이거잖아, 사인이면. 그지? 근데 얘가 얼마냐면 A제곱이에요. A제곱 더하기. 얘는요? 사인 세타예요. 이거분의 이거죠? 그럼 B제곱이죠. 더하기. 탄젠트 세타는요? A분의 B예요. 아하. 얘 9예요. 9 맞지? 맞네. A가 엄청 짧은가 보다. 느낌이 그러하네. 얘 1이라면서요. 그죠? 아니, 우리가 각변을 배웠으면, 각변이 기억나면 여기다가 얘를 넣어도 얘가 코사인 알파 제곱이 되잖아. 아니, 얘가 코사인 제곱 세타가 되던가. 여기 1이겠죠, 여기가. 다 아는 거잖아. 그럼 A분의 B가 얼마래요? 8이래요. 그럼 B가 뭐래요? 8A래요. 넣어! 그러면 A제곱에다가 64에 A제곱을 한 게 1이래요. 아, 제곱을 안 했구나. 에헤이. 탄젠트 제곱이네요. 왜 얘가 다르지? 이렇게 되겠죠? 그럼 B제곱이 8의 A제곱이죠. 이거다 뜨세요. 그러면 9A제곱이 1이잖아요. 따라서 네, A가 1사분면에 있으니까 3분의 1이겠죠. 끝! 네, 이거 하는 거 아닌가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아마 까먹었거나 인지를 못했거나 759번으로 가면 되죠. 자, 0이 아닌 실수 A에 대해서 X에 대한 2차 방정식 X제곱에 2X A-2는 0에 두 근이 이것도 솔직히 얘기하면 어렵다기보단 귀찮은 스타일이죠. 그럼 A가 얼마야? 라고 물었습니다. 다 할 수 있을걸요? 자, 극약의 사용관계를 사용하시면 사인 세타분의 1 더하기 사인 세타분의 1이 2A이고요. 그 다음에 사인 세타분의 1 곱하기 코사인 세타분의 1이 A-2인 것 같아요. 요렇게 될까요?
그럼 여기를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 사인 세타 곱하기 코사인 세타가 a-2분의 1이라는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뭐 편하신 대로 하세요. 난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태로 넣어도 돼요. 여기를 통분을 하자고. 아니면 이렇게 쓰자고. 자, 사인 세타 더하기 코사인 세타가 2a에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가 되죠. 이렇게. 그쵸? 양변에다가 곱한 거야. 그럼 얘를 여기다가 넣자. 그럼 얘가 뭐가 되냐면 짠 a-2분의 2a가 되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얘를 제곱하는 거죠. 얘를 제곱하면 이렇게 되죠. 1, 2의 사인 세타, 사인 세타는 제곱이니까 그냥 씁시다. a-2의 제곱 4a 제곱이 되죠. 그럼 여기다가 또 얘를 넣어요. 이렇게 되죠. 근데 왼쪽으로 쓸게. 여기가 1 더하기 a-2분의 2가 되고, 네, a-2의 제곱분의 4a 제곱이 되죠. 양변에다가 분모에 a-2의 제곱을 곱합시다. 그럼 이렇게 됩니다. a-2의 제곱에 2배의 a-2는 4a 제곱. 자, 정리합시다. 4a 플러스 4에다가 4a 마이너스 4가 되고 4a 제곱이죠. 다 지워줘 여기. 여기 4가 아니라 2구나. 이렇게. 여기만 4구나. 4가 지워지죠 이렇게. 그래서 넘기면 이쪽으로 해서 넘기면 3의 a 제곱이 되고 더하기 짠 2a가 0이 나옵니다. 따라서 a가 0이 아니라고 했죠 거기. a가 0이 아니죠? 따라서 a는 마이너스 3분의 2가 됩니다. 뭐 저거는 그냥 공식으로 잘 정리하시면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764번으로 갈까요? 자, 764번. 둘레의 길이가 A인 부채꼴 중에 그 넓이가 최대인 것의 중심각의 크기를 구하는 과정을 다음 단계로 서술하여라. 혹시 기억이 나세요? 2라디안이었던 거. 이게 둘레가 일정할 때 넓이가 최대인 각은 항상 2라디안이다. 그 얘기를 한번 해보죠. 764번에서. 자, 부채꼴의 반지름을 R 1단계. 하나 그리자. 이렇게. 자, 여기가 R. 그 다음에 코의 길이를 L. 이렇게 잡으시고요. 그 다음에 L을 A와 R에 관한 식으로 나타내어라. 둘레가 A래요. 그럼 1번은 이런 얘기죠. A는 2R 플러스 L이겠죠. 그 다음에 여기 각도 일단 써놓을게요. 자, 2단계. 뭐라고요? S의 최대값을 구한다. S가 뭐예요? S가 2분의 1의 RL인 거 아시죠? 맞아요? 원래는 한 단계가 더 있지? 2분의 1의 R 제곱 세타. 호드법으로 해요. 그래서 이게 L이 R 세타니까. 그럼 여기서 L을 A-2R로 결정을 해요. 여기다 넣어요. 2분의 1의 R에 A-2R. 요게요. 얘부터 써도 상관없거든요. 마이너스 R 제곱에 플러스 2분의 A의 R. 이렇게 되죠. R에 대한 2차식. 그럼 얘를 완전 제곱식으로 만듭시다. 이렇게. 여기 뭐가 필요해? 16분의 A제곱이 필요하죠.
어차피 뭐 최대값은 상관없어요. 언제냐? 최대값 구했어요. 그럼 SA가 최대일 때 중심각의 크기를 구할 건데 그때의 R이 얼마예요? 아, 그때의 R이 4분의 A예요. 될까요? 다시 얘기하면 A가 4R일 때죠. 맞아요? 그럼 여기다 넣어요. 여기다 넣어요. 그러면 L이 몇 R? 2R이 되죠. 그게 R 세타라면서요. 따라서 세타가 뭐다? 2라디안입니다. 근데 이건 안 바뀐다고 했어요, 선생님. 자, 한 번 더 기억할까요? 둘레가 일정하죠. 넓이가 최대일 때 부채꼴의 모양은 닮음이라서 둘레를 길게 크면 그대로 크게 하고 그대로 적게 하면 된다 그랬어요. 닮은 상태에서. 이때가 뭐라고요? 세타가 무조건 2라디안이에요. 근데 내가 이걸 하면서 한 개를 더 가르쳤어. 반대의 경우. 뭐라고 했냐면 이번에는 만약에 반대로 넓이가 일정해요. 그럴 때 반대니까 둘레가 최소가 되는 경우도 이 녀석이에요. 이거는 나중에 풀 때 어떻게 푸냐면 얘는 2차 함수로 풀고 얘는 뭘로 풀어요? 얘는 산술기하로 풀어요. 똑같이 나옵니다. 까먹지 마세요. 그래서 급하면 그냥 이라이드에 넣고 푸는 거야. 서술형이면 안 되겠지만. 일단 770으로 가면 되죠. 이렇게 벌써 피곤해하면 어떻게, 내신 기간은 어떻게 버티려고? 바쁠 텐데. 선생님이 얘기한 대로 되고 있잖아. 얘네가 지금 숙제가 막 밀렸으니까 뭐라도 하나 지금 버렸잖아. 그 버린 게 수학이잖아, 지금. 대단한 자신감인데 수학을 버리다니.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중심이 5고 반지름의 길이가 1이고 OAB의 길이가 세타인. 그럼 각이 세타라는 얘기겠죠? 부채꼴의 내부에 있고 OA와 OB에 접하면서 OAB의 한 점에서 만나는 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구한. 이거 나중에 우리가 좀 뭐라고 해야 되냐, 이게 어려운 문제를 풀 때 사용되는 형태거든요. 많이 나와요. 비슷한 형태 문제가. 자, 다시 얘기합니다. 여기가 O고 여기가 A고 여기가 B예요. 그렇죠? 여기 만나겠죠? 여기도 만나고 여기도 만났어요. 여기가 1이 돼요. 요거의 길이가 세타래요. 그럼 여기가 세타겠죠? 맞아요? 자, A가 뭐야? A가 어딨어? 이건 또 무슨 미스테리야? A가 없는데 A가 0보다 크다는 게 왜 들어가 있지? 자, 아무튼 자, 중심각의 크기 세타죠? 맞죠? R세타니까. 여기가 세타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게 요 들어간 요 접하는 원의 반지름이잖아요. 그렇죠? 여기에서 이렇게 내리고 여기가 R이라고 하죠. 여기도 R이겠죠? 여기도 R일 거고 이런 식으로. 근데 여기서 이렇게 지나가면 여기랑 만나죠. 그럼 여기도 R이죠? 이렇게. 자, 걔가 하라는 대로 할까? 일단 세타 구했어요. 1단계는 끝났고. 그러면 요각이 얼마냐면 요각이랑 같으니까 여기 2분의 세타가 되겠죠. 이렇게. 되셨나요? 그 다음에 보세요. 원의 중심 C, 반지름의 길이가 R. 선생님 타연됐어요. C에서 OA에 내린 수선의 발을 H. 그래? 여기가 H. 2단계 하고 있는 중이에요. 삼각형 여기가 C라고? C. COH에서 CH의 길이를 구한다. 이 길이를 구한다. 그렇죠? 그게 R이니까요. 그런 다음에 OC의 길이를 구하여 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구한다.
이 길이를 구해서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R이라는 사실을 알잖아요. 맞아요? 여기도 R이죠? 잘 봐요. 이 길이도 반지름이야. 이 부채꼴이 반지름. 얘가 1이에요. 그러면 이 길이가 얼마냐면 1 마이너스 R이에요. 이렇게. 맞습니까? 이해되셨죠? 그럼 이런 상황이죠. 아, 사인 2분의 세타는 1 마이너스 R분의 R이다. 이런 상황이죠. 어디서? 요 삼각형에서. 이분의 세타, 이거분의 이거. 되세요? 여기까지? R을 세타에 관해서 구하는 거예요. 여기도 곱해. 사인 2분의 세타. 빼기 R에 사인 2분의 세타가 R. 넘겨요. 그럼 여기가 1 플러스 사인의 2분의 세타의 R이 사인 2분의 세타. 따라서 R은 1 플러스 사인 2분의 세타분의 사인 2분의 세타가 됩니다. 이게 다 좀 복잡하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런 것들을 푸는 방법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상학함수 활용해서 많이 나옵니다. 무효사 문제도 많이 나오고. 잘 때가 아닌데. 773번 보죠. 오. 여기까지 푼 사람이 있군요. 거기 좀 있었지. 아, 776. 그렇지. 자, 773번 볼게요. 한 변의 길이가 2m인 정삼각형 모양의 담장이 있는데 다음 그림과 같이 담장 한 모퉁이 길이가 3m인 줄을 묶어서 강아지가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는 영역의 넓이를 구하라. 담장을 넘어갈 수 없고 담장의 두께와 강아지의 크기는 무시한다. 점으로 생각하겠다는 얘기죠. 약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이게 지금 2m짜리 정삼각형이 있어요. 여기다가 이제 3m인 걸 묶어 놓은 거죠. 되셨나요? 그럼 저 녀석은 이렇게까지는 움직일 수 있죠. 너무 크게 그렸구나. 자, 여기가 2m면 여기가 3m라고 하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크게는 움직일 수 있죠. 이렇게. 이렇게까지는 움직일 수 있습니다. 맞아요? 이해되셨죠? 그런 다음에 나머지 지역은 어디까지 움직일 수 있냐면 여기서 이렇게 움직일 수 있어요. 이게 줄이 탁 걸리거든요. 탁 걸려서 여기까지 꺾이거든요. 여기도 이렇게. 그러면 여기 영역을 다 더하시고 여기다가 요거랑 이것도 넣으시면 돼요. 이해되셨나요? 선생님 얘기? 네, 저 위쪽으로는 얼마든지 움직일 수 있으니까. 그러면 여기가 3분의 파이거든요. 요만큼은 3분의 5파이가 되겠죠. 그리고 바깥쪽 넓이는 자, 강아지가 움직일 수 있는 영역의 넓이를 구하는 거니까 저쪽의 넓이는 이거 있죠? 2분의 1에 반지름 3이에요. 3에 제곱하고 3분의 5파이 에다가 더하기. 자, 여기 몇 도입니까? 네, 3분의 2파이겠죠? 여기가 3분의 파이니까. 그래서 2개. 곱하기 2분의 1, 여긴 반지름이 1이죠? 1의 제곱. 하고 3분의 2파이. 이렇게 됩니다. 뭐 그렇게 어려운 얘기는 아니죠? (776) 네, 눈에 보이기에 되게 좀 어려워 보이긴 하겠지만 뭐 생각해보면 별거 아닐 수도 있어요. 봅시다. 이게 왜 힘드냐면 겹치는 부분이 보이잖아요.
그냥 딱 정확하게 잘리면 상관없겠는데 겹치는 부분이 보이다 보니까 거기를 어떻게 잘라내야 될지를 생각하는 게 어렵죠. 근데 이거 옛날에 뭐 중학교 때도 비슷한 문제 우리가 많이 풀었어요. 아니려나? 이렇게 정육각형이 있는데 정육각형의 각 변에 지름으로 하는 6개의 원을 그렸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겹쳐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요. 일단은 2개 반을 그려볼게요. 이런 식으로요. 이쪽에도 이렇게 그랬을 때 여기를 원하는 것은 이 안쪽. 그러면 이렇게 잘린 부분 있죠? 이렇게 이런 모양. 이거 곱하기 6 하면 되죠. 되세요? 그럼 저걸 어떻게 구하시겠습니까? 자, 여기 있는 이 정삼각형을 하나 끄집어 내올게요. 그러면 자, 여기가 이제 이 원의 중심이 여기면요. 보세요. 여기서 이렇게 만나는데 긋고 여기도 이렇게 만나는데 긋고 이렇게 만나는데 그으시면 이런 다이아몬드 모양이 하나 나와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저기서 정삼각형을 하나 이렇게 끄집어냈다고 했을 때 그 안에를 정삼각형 똑같은 모양 4개로 나눌게요. 그런 다음에 여기를 부채꼴로 이렇게 만들어서 빼버리면 이만큼. 그러면 딱 이 모양이 나옵니다. 이렇게. 되실까요? 그러니까 뭐 하면 돼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 정삼각형 짜리를 2개 더하고 빼기 이쪽 모양에서 부채꼴을 빼자고요. 얘 노란색 부채꼴 빼기 이렇게 곱하기 6 이해하셨죠? 자, 한 변의 길이가 얼마예요? 2죠. 그럼 여기가 2래. 1, 1이겠지. 1, 1, 1. 그러니까 여기가 4. 1, 1, 1, 1, 1, 1, 1, 1, 1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6은 이게 얼마야? 4분의 루트 3의 a 제곱이 2개. 빼기 여기 몇 도? 3분의 파이 2분의 1의 r 제곱. 어려운 거 아니에요. 쫄지 마. 그러니까 얘네 중학교 때도 저런 거 할 때 쫄았잖아요. 많이 못 해먹겠다고. 자, 그래프로 갑시다. 그래프 유형의 2번을 볼까요? 여기 무슨 얘기냐면 질문,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거. 얘들아, 얘 사인 그래프랑 코사인 그래프랑 탄젠트 그래프 그릴 줄 알죠? 자, 진실을 얘기합시다. 알 거야. 근데 아마 이게 딥함이 다 다를 거야. 어떤 사람들은 대충 이 정도? 이렇게 된 거? 이렇게 알고 있고, 어떤 사람들은 많이 그려서 잘 알고 있을 텐데, 잘 보세요. 거기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여기 보니까 사인이랑 코사인이랑 탄젠트 다 있잖아요, 지금. 그쵸? 만약에 7680번, 7681번 같은 경우. 그럼 한 자리 안에다 그려볼게요, 일단. 제가 원하는 건 반주기 정도인 것 같으니까 여기가 파이라고 하고요.
크게 그릴게요. 여기가 2파이라고 합시다. 이 정도도 크게는 아니다. 그냥 더 조금씩 갈게요. 여기는 2분의 파이. 여기 1파이라고 합시다. 대실가요? 근데 우리가 그때는 그냥 선생님이 사인 그릴 때 막 약간 이렇게 그리기도 하고 막 이렇게 그리기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잘 생각해야 되는 게 얘들아, 파이라는 애가 얼마냐면 니네가 알고 있는 그 3.14 그 녀석이에요. 이거 맞죠? 3보다 커요. 근데 우리가 사인에다가 2분의 파이를 넣었을 때의 값이 1이란 말이에요. 그럼 얘가 1.5 얼마잖아요. 1.57 얼마. 그럼 얘보다 더 작게 한 요 정도의 1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려준다고. 여기가 1이라고.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누워서 가야 되죠. 이 정도가 원래 실제예요. 이게 사인이에요. 아무리 뭐 굴곡이 있다고 해도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려준다는 거죠. 이렇게 그려져요. 보통.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그리는 건 그냥 실질적인 건 아니에요. 그럼 얘가 사인이면 보세요. 코사인도 마찬가지죠. 선생님이 계속 얘기하지만 요만큼의 모양이, 자, 모델을 이어지면 얘가 이렇게 그려준다고 하면 이렇게 4개 잘랐을 때 이 모양, 이 모양, 이 모양, 이 모양 다 똑같아야 돼요. 대칭으로. 알고 계시죠? 이건 모르면 절대 안 돼요. 큰일 나니까. 그럼 코사인도 마찬가지잖아요. 코사인도 여기서 이렇게 내려올 거라는 거죠. 똑같이 이렇게 이 정도로 돼요? 근데 이제 이거 우리가 한꺼번에 그려본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탄젠트는요, 자, 2분의 파이에서는 안 되잖아요. 한번 생각을 해봐. 여기가 어디냐면 얘들아, 여기가 4분의 파이죠. 반띵 둘이 만나는데, 근데 탄젠트의 4분의 파이가 얼마예요? 1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여기 이렇게 찍고 올라가 버려요. 올라가 버려요. 탄젠트. 이해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이렇다고요. 이렇게 된다고요. 그럼 자, 내가 다시 물어볼게. 얘가 얼마라고요? 1.57 어쩌고 저쩌고 가는 애라고 이렇게. 그죠? 1이 어디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얘는 이걸 또 반영하니까 한 8.6, 7점 몇일 거 아니에요. 이 끈 근처에 요즘에 1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코사인 1이 제일 작고, 그 다음에 사인, 탄젠트가 제일 크죠. 이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요. 실질적으로는 얘기가 달라요. 한 요 정도 그려주면 아마 780이랑 781이랑 782 정도는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뭐 783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미 답을 알려준 것 같은데 내가? 이해되셨죠? 그래서 정확한 사실을 알고 있어야 돼요. 나중에 우리가 미분을, 자, 잠깐 여기서 한 가지만 얘기를 할게요. 미분을 하잖아요. 미분을 한다는 건 뭘 하겠다는 얘기죠? 그 점에서 기울기를 구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사인을 미분하면 요점에서의 접선이, 표를 잠깐 하겠습니다. 요점에서 이렇게 접선이 둘이 얘네들이 접하거든요. 탄젠트랑 사인이랑 여기서 접해요. 근데 이 기울기가 y는 1이에요. y는 x예요. 0일 때. 사인 그래프의 접선은 y는 x예요. 기울기가 1이라고요. 탄젠트도요. 그러니까 요 사이에서도 탄젠트가 1보다 위로 올라가고 y는 x보다 위로 올라가고 코사인이 안쪽으로 들어가 버려요. 자, 확대를 하면 이런 얘기라고요. 기억해놓으면 좋아. 여기가 y는 x면 사인은 이렇게 지나갈 거야. 여기 딱 접해서 이렇게 지나가야 사인. 이렇게 사인이야. 근데 탄젠트 이렇게 올라갈 거라고. 얘 탄젠트라고. 이렇게 간다고. 아시겠죠? 그러니까 둘이 절대 두 점에서 만나지 않아요. 저기선. 딱 0에서 접하고 말아요. 기억해 주세요. 알겠죠? 나중에 저런 것도 쓸모가 있을 겁니다. 아, 그래서 그렇구나라는 거. 자, 다시 한번 이따가도 얘기하겠지만, 부탁하지만, 지수함수, 오감수 할 때도 그래프가 매우 중요하고, 상학함수도 아마 그래프까지가 대부분 시험 범위일 거예요. 근데 이제 각변환까지는 들어갈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엔. 보통 각변환까지 들어가요. 그리고 어떤 교과서는 그래프보다 각변환이 먼저 있어요. 그런 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프까지다라고 하면 각변환이 들어가요. 근데 안 들어간 학교도 있어요.
근데 저희는 가끔은 안 들어간대요. 그냥 그래프까지만. 이렇게 하는 학교도 있긴 하거든요. 활용 들어가는 학교도 가끔 있긴 한데, 결정되면 바로 선생님한테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타임 없이 코사인 원칙을 외워야 되니까. 자, 그러면 거기 있는 거 하실 수 있죠? 그 다음에 주기함수에 대한 얘기를 좀 잠깐 하고 갈까요? 아니, 우리가 이 주기함수를 여기서만 한 게 아니라 수투에서도 했는데 그렇게 싫었어? 아니, 이게 이렇게 까먹을 정도야? 이제 좀 어렵긴 해요. 근데 잘 생각해보시면 그냥 정의를 가지고 푸는 거라서 너네가 이걸 지금 못 푼 거지, 무슨 얘기인지 한번 딱 알면 풀 수 있을 거예요. 아마 784번부터 어려웠을 거예요. 지금 어쩌라는 거, 요, 아니면 786번 이렇게요. 근데, 자, 이 주기함수라는 건 삼각함수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어요. 숫자에서 봤잖아요. 아, 기억이 안 나? 했잖아요. 덕분에서도 했잖아요. 나 혼자 했어? 이럴 거야? 자, 보세요. 주기함수라는 건 똑같은 애가 반복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사인 코사인 말고 다른 걸 한번 해볼게. 숫자로 가져오는 거. 만약에 fx가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1이에요. 대신에 2범위에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f의 x 플러스 2가 fx에 이렇게 줬어요. 됐죠? 질문 하나 합시다. 숫자를 넣자. 주기가 4예요? 아니라고 했잖아 내가. 그쵸? 4일 수도 있고 2일 수도 있고 1일 수도 있고. 네, 이것만 된다고 해서 주기가 4라고 얘기는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fx 플러스 p가 fx인 최소 양수 p를 우리는 주기라고 한다는 거죠. p만큼 이동하시면 그래프의 모양이 계속 똑같다. 그리고 어떻게든 p만큼 자르면 또 그 그래프의 모양은 똑같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오케이? 자, 얘 보세요. 얘 어떻게 그려지냐면 이렇게 그려진단 말이에요. 자, 내가 이렇게 그리죠. 이렇게. 이게 1, 마이너스 1. 이렇게. 원래는 이렇게 내려가는 건데, 더 이상. 여기까지만 그리고. 여기 두 칸씩 이동되는 거니까. 계속 이렇게 반복돼요. 3, 이런 식으로. 5, 이렇게 계속 반복되겠죠. 왜 이렇게들 두는 거야? 뭐 하다 왔어, 오늘? 무슨 일 있었어? 날씨 탓이야? 아, 그냥 돌려? 아! 근데 이게 두 칸씩 자르면 똑같잖아요. 근데 내가 얘기했잖아. 이렇게 자르도 똑같다고. 심지어 살짝 애매하게 이렇게 자르도 똑같아요. 이렇게 자르도. 이렇게 자르도 똑같아요. 왜요? 되셨죠? 그럼 거기 있는 문제를 한번 생각해보자. 니네가 왜 못 풀었는지를 선생님이 이해시켜줄게. 아니, 보세요. 784. 아마 푼 사람도 있고 못 푼 사람도 있긴 하겠지만, 선생님 이걸 주기를 어떻게 알아요? 나도 모르겠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의 주기가 P래요. 그럼 FP가 얼마야? 라고 하면 F0을 구하시면 되잖아요. X에다가 0 넣으면 되잖아요. 주기가 P래잖아요. 네, 끝. 내가 그랬잖아. 알고 나면 짜증날 수도 있다고. 괜찮죠? 차라리 786번이 더 쉽겠다. 785도 이렇게 푸시면 되죠. 그 다음에는 뭐 알아서 선생님이 얘기한 문제처럼 나온 게 787이죠. 이렇게 나오고 787 이렇게 나왔죠. 0부터 3까지는 코사인 파이 x, 그 다음에 x에 대해서 3만큼 이동시킨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값을 넘겼을 때 그 값을 구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하실 수 있죠. 안 되면 다시 물어보셔도 돼요. 여기는 제발 물어봐. 나중에 딴 얘기하지 말고. 그 다음에 이제 그래프 문제인데, 뭐, 평행이동, 대칭이동, 이런 건 내가 보기엔 그려왔으면 어느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여기 아픈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던데. 여기는 다음 시간에 만약에 아픈 사람들 앞에 다시 풀면 또 질문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러면 800번으로 가면 되나요? 800번으로 가죠. 142페이지.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생각이 어떻게 되겠지 거든요. 이게 근데 어떤 상황에서는 되게 좋은 거예요. 내가 정말 막 되게 힘든 상황이고 이 상황에서 내가 죽을 것 같았는데 그런 생각을 하고 잠깐 살다 보면 내가 지금 겪는 힘듦보다 더 힘든 일들이 많이 생겨요. 근데 그때마다 이제 뭐 주위에서 그런 것들을 미리 겪은 힘든 걸 겪은 사람들이 해주는 말 중에 가장 위로가 안 되는 말 중에 하나 그거잖아요. 기다려, 될 거야. 시간이 지나면. 근데 나는 지금 되게 급하잖아요. 근데 진짜 시간이 지나면 해결이 되긴 해요. 안 되진 않아요. 진짜 엄청 안 좋은 일 아니라는 바에야. 본인이 무슨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바에야 대부분 해결이 돼요. 그래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야, 그때는 이런 일을 미리 걱정하는 사람 있잖아요. 근데 난 지금 이건 미리 걱정했으면 좋겠거든요. 지금 우리의 상황은? 별따로 되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건 그런 상황이 아니야. 아, 시험 때 가서 열심히 하면 되겠지, 안 된다니까? 안 된다고. 수원이라고. 수상화가 아니라고. 상황이 다르다고. 철저하게 준비하고 가서도 깨져오는 게 수원이야. 진짜로. 자, 800분 보세요. 지금 되게 급박한 상황이라는 것만 아세요. 자, y는 mx. 자, 0부터 m이 루트 3까지예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x축과 이루는 예각의 크기를 세타라고 하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x축과 이루는 예각의 크기를 세타라고 하자. 자, 근데 sin 3세타 얘 값이 최대가 되도록 얘가 최대가 되도록 하는 m 값이 얼마야? 라고 물었습니다. 이해되셨어요? 근데 잘 생각해봐. 일단 요 그래프를 먼저 그릴게. 자, 보세요. 그럼 여기 이렇게 y는 mx가 있다고 치자. 이렇게. 근데 m이 0부터라는 건 그냥 요게 m이 0일 때죠. y는 0. 그래서 요게 m이 0일 때. 여기에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하나 그어서 얘가 y는 루트 3x가 있다고 쳐요. m이 루트 3일 때. 그럼 요 사이에 있다는 얘기죠. 저 직선이. 괜찮아요? 그럼 요 각이 얼마야? 여기가 루트 3이면 탄젠트로 생각하면 되잖아. 얼마야? 60도죠. 3분의 파이예요. 최대각이에요. 그렇다는 얘기는 여기 있는 각, 즉 세타가 가지고 있는 요 각이 0보단 크고 3분의 파이보단 작아. 이런 얘기라고. 이해하셨어요? 거기 나와 있는 그 얘기가 그거야. x축과 이런 얘기가 그 세타라고 했을 때 세타가 이 기울기가 여기 못 벗어나니까 최대가 3분의 파이 없을 때가 0이니까 요 사이에 있다는 얘기니까 요 각이 있다는 얘기죠. 3세타라며 그럼 3세타는 0보다 크고 파이보다 작겠죠. 이렇게.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자, 내가 다시 한번 얘기를 하지만 지금 선생님 설명하는 것 자체가 너무 그때 내가 공부를 안 해서 이해를 못하면 SOS를 요청을 하셔야 된다고요. 남들 눈치 보고 있으면 안 된다고요. 다 아는데 나만 몰라. 그럼 당연히 선생님한테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그냥 가만히 있어요? 얘기하셔야 돼요. 안 되는 유형 있으면 얘기해야 된다고요. 창피한 게 아니라니까? 다시 한번 얘기해줘. 진짜 창피한 게 뭐라고? 고등학교 3학년 수능이 끝나고 난 대학에 떨어졌고 친구들이 다 대학 갔는데 친구들이 나와서 놀자고 하는데 못 나갈 때가 창피한 거라고요. 수능이 끝나고 대학 입시가 다 결정됐는데 설날이 왔는데 엄마가 나한테 돈을 쥐어주면서 PC방에 가 있으라고 하는 게 창피한 거라고요. 왜? 친척들이 물어볼 거거든. 너 무슨 대학 갔는지. 대학 못 갔잖아요.
넉살이 좋으면 상관없어. 뭐 난 재수할 거야. 난 사업할 거야. 괜찮아요. 난 그렇게 사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해요. 그게 창피한 거야. 아직 안 당해봤잖아, 얘는. 외로울 텐데? 외우기 힘들 텐데? 모르는 걸 얘기하는 게 뭐가 창피해? 얘기하세요. 난 얘기하면 그냥 간다. 버스랑 똑같은 거 아니었으면 안 들으면 아시 그냥 지나갈 때 있잖아. 같았다고 생각하고. 됐죠? 자, 그럼 사인 3세타의 최대값은 얼마야? 파이까지 그리면 되잖아. 아까 내가 그려줬잖아. 이렇게 파이까지. 최대값 얼마? 1이죠. 그러면 그때의 m값이 얼마예요? 자, 여기에요. 짠짠짠짠짠짠. 얼마예요? 세타가? 3세타가 2분의 파이일 때잖아요. 그럼 세타가 얼마예요? 네, 6분의 파이일 때예요. 그럼 그때의 m값이면 거슬러 올라가죠? 탄젠트 6분의 파이일 테니까 3분의 3이겠죠. 마지막까지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딱 봐도 예각인데 무슨 마이너스가 나오니 말이 안 되잖아. 800 어디로 가야 돼? 22번? 네. 822번으로 가죠. 자, fx가 이렇게 돼 있어요. 선생님이 그때 아마 그래프를 설명을 해주면서 이런 형태로 많이 평행 이동한다. 위아래로 이렇게 넓혔다, 줄였다, 올렸다, 내렸다 이런 거 한다고 했어요. 근데 이거의 최대값이 최대가 6, 최소가 2. 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fx는 fx 플러스 4파이는 fx를 만족시킨다 라고 했습니다. 그럴 때 자, 이게 이제 왜 어려운지는 알죠? AC의 최대값은 뭐야? 라고 물었습니다. A도 양수, B도 양수? 다행이네요. 음수가 나오면 어떡할까 했는데 됐지요? 자, 그럼 여기는 분명히 A가 양수니까 A 플러스 C일 거고 여긴 마이너스 A 플러스 C겠죠? 그래서 C가 얼마? C가 4, A는 2가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A랑 4는 구했어요. A랑 C는 구했어요. 문제는 B죠. 근데 왜 최대값일까? 왜 최대지? 라는 고민을 한번 해보셔야 된다고요. 자, 이렇게 되면 주기가 얼마예요? 4파이예요? 아닐 수도 있다 했잖아요. 이렇게 쓰세요. 4파이, 2파이, 파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겠죠. 이해되셨나요? 여기 결정될 거예요. 그럼 B가 될 수 있는 게 뭐예요? B분의 2파이가 될 수 있는 녀석이 4파이, 2파이, 파이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럼 B분의 1은 2분의 1, 4 뭐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맞죠? 2 이렇게 나오겠죠. 맞아요? 되셨나요? 자, 다시 거기 보세요. 실수 x에 대해서 상수 ABC에서 B분의 AC의 최대값을 구하는 건데 선생님이 쓴 게 맞아요? 이거 반대잖아 얘들아. 거꾸로 가야지. 여기일 때가 2, 1, 2분의 1 이렇게 가셔야겠죠. 그렇죠? 이때가 제일 크죠. B분의 2. 그러니까 여기의 최대값은 그렇죠? 최대값은 여기 2니까 2하고 4하고 1 곱해서 16 이렇게 결정이 되겠죠. 조심하셔야 됩니다. 근데 어설프게 잘못 알아서 두 개가 4파이네 라고 하고 풀어도 답은 나와요.
근데 이상하겠죠? 왜 최대지? 이상하긴 하겠죠? 찝찝하긴 하겠지만 답은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824. 역시나 탄젠트의 그래프가 이제 나오면, 선생님 그때도 얘기했지만 좀 어렵다고 했어요. fx가 뭐라고요? 2의 탄젠트의 ax 플러스 b입니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자,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할 때 a, b를 구하라. 자, a는 양수예요. b는 이 사이에 있다. 라고 했습니다. 자, 맞지? 내 말이? 점근선의 방정식이. 점근선의 방정식이 x는 2n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가 되고 n이 정수다. 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x 플러스 p가 fx를 만족하는 최소 양수는 p는 2파이다 라는 얘기죠. 그럼 저건 그냥 대놓고 얘기를 해줬네요. 뭐라고? 죽이네 얘가. 이렇게. 자, 이 죽이 얼마죠? 탄젠트잖아요. 그럼 얘 a분의 파이를 했을 때 얘가 2파이가 되는 거라서 a는 2분의 1이라는 사실을 알겠죠. a는 구했어요. 자, 선생님이 분명히 탄젠트는 두 가지밖에 안 나온다 그랬어요. 제일 많이 나오는. 하나가 죽이, 하나가 뭐? 점근선. 자, 점근선 어떻게 외우라고 그랬죠? 선생님이? 봐봐. 원래 탄젠트 x의 점근선이 뭐였죠? x는 2분의 홀수파이, n파이 플러스 이렇게 n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 이렇게, 또는 2분의 홀수파이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괜찮아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y는 a 탄젠트에 bx 플러스 c 더하기 d를 할 건데 이 녀석의 점근선을 구할 때는 어떻게 할 거냐 라는 거죠. 어떻게 하라 했지 내가? 난 이것만 기억하라고 했어. x자리에 뭐가 있어? 얘가 있죠. 그래서 bx 플러스 c가 n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라고 하세요. 그럼 bx는 넘겨 n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 빼기 c에다가 x는 b분의 n파이 2b분의 파이 빼기 b분의 c가 되는 이런 상황이 됩니다. 그러니까 외우는 거 아니라고. 여기도 봐봐. 다 했어. 뭐라고? a가 구했잖아. 자, 2분의 x 플러스 b를 n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라고 하자고. b 됐죠? 넘겨요. 그럼 이렇게 되죠? 2분의 x는 n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 빼기 b. x는 2n파이 플러스 파이 2b.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그럼 얘가 얼마야? 얘가 2분의 파이야. 파이 빼기 2b가 2분의 파이. 그래서 b가 4분의 파이. 그럼 요 범위에 들어갑니다. 결정이 되는 거죠. 되세요? 이렇게 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이걸 어떻게 외워? 못 외워. 못 외웁니다. 자, 833번으로 갑시다. 833. 예, 역시 그래프가 나오면 어렵죠. 그래서 내가 부탁을 한 거야. 그래프를 그려달라. 그려야 된다. 이건 적절한 시기가 있는 거야. 지금이 아니면 안 돼. 내신 대비 때 가서 이제부터 그래프를 한번 열심히 그려볼까?는 매우 늦어요.
아마 그럴 시간도 없을걸요? 아니, 귀찮은 건 나도 안다니까. 설마 내가 그걸 모를까봐. 자, y는 a의 사인이고 x-b의 플러스 c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의 그래프를 일부를 그린 거래, 걔가. 그런데 f의 최대값 3, 최소값이 마이너스 1, 그래프가 또 심지어 원점을 지나. 원점을 지날 때 a, b, c의 값이 얼마냐? a는 양수, b가 여기. 자, 그래서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여기가 마이너스 1이면 여기 3 정도를 지난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올라갔다가 찍고 이렇게 내려갔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약간 이런 그래프예요. 됐죠? 근데 아무것도 안 줬어. 여기가 마이너스 1이다. 여기 3이다. 이거밖에. 여기 0,0을 지난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너무 자명하게 A랑 C는 구할 수 있어요. 그렇죠? A가 양수니까 A 더하기 C는 3. 마이너스 A 더하기 C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C는 1, A는 2겠죠. 이렇게. 그래서 일단 식을 먼저 완성하세요. 2에 사인에 x-b 플러스 1 이렇게. 됐죠? 근데 여기다가 0 넣으면 넣어요. x에다가 0을 넣죠. y 0이래. 그럼 사인에 2의 사인에 마이너스 b를 하고 더하기 1을 했더니 얘가 0이에요. 그럼 사인 마이너스 b라는 녀석이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옵니다. 이건 이 그래프에서 그리면 안 되죠. 사인 그래프를 찾으셔야죠. 사인이 요 사이에 있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럼 어디야? b가 얼마야? 뒤로 가. 이렇게. 뒤로 가. 뒤로 가. 여기가 마이너스 1일 거 아니야. 여기 얼마야? 원래 2분의 1이면 얼마야? 6분의 파이죠. 마이너스 6분의 파이겠죠. 따라서 b가 6분의 파이가 됩니다. 여기서 사인 그래프를 못 그리고 코사인 그래프 못 그리면 뒤에 가서 방부등식 못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1학기 전체 내에 사각함수는 다 들어가 있는 거야. (834번) 한 거지. 834도 해야 되죠? 아니다. 836이군요. 836으로 갑시다. 자, 저 38까지 풀고 쉴게요. 36, 38. 자, fx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a에 사인에 여기도 그래프가 없네요. bx 플러스 c 더하기 t가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시킬 때, 자, a가 양수, b도 양수, 그 다음에 c는 요 사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 자, 최소값이 마이너스 1이다. 최소 마이너스 1. 나의 주기는 파이다. 나의 x는 6분의 파이에서 최대를 갖는다. 나를 보죠. f에다가 2분의 파이를 집어넣으면 2분의 1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a, b, c, d 다 구해야 되는 거예요. 주어진 게 이제 다른 문제에 비해서 뭐가 없냐면 그래프를 안 줬어요. 이게 좀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내가 그래프를 대충이라도 그려야 되는 거라서. 근데 이제 식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잘 봐. 일단 얘네 둘로 뭘 구할 수 있어. 그러면 마이너스 a 더하기 t가 마이너스 1이겠죠. 조심해야 되는 게 항상 a가 양수는 아니에요. 나중에 되게 어려운 문제로 가면 a의 부호를 안 줘요. 그럼 케바케를 나누셔야 돼요. a가 양수일 때와 음수일 때로. 주기가 파이예요. 그럼 b분의 2파이를 했는데 원래 이거 절대값이죠. 여기 얘가 있으니까 얘가 파이가 돼서 b가 2라는 사실은 알겠죠. 이렇게. 자, 그런 다음에 일단 적을게요. 여기까지 한 걸로만 이렇게. fx는 a 몰라. 이렇게 적어지고, 그 다음 여기가 2x하고 플러스 c를 한 다음에 d 이렇게 되겠네요.
디자이저 대신에 A-1을 넣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건 편하실 대로. 나중에 해도 되고요. 자, 근데 이때가 최대래요. 근데 사인 값이 최대라는 건 무슨 얘기예요? 사인 값이 최대라는 건 2분의 파이 또는 2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 즉 꼭지점이 딱 결정돼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여기가 결정돼 있단 말이죠. 이때는 항상 값이 2분의 파이다, 아니면 여기 한 줄기 더 넘어간 거다, 이런 패턴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잘 봐요. 그냥 여기다가 넣을게요. 뭘요? 6분의 파이를요. 여기다가요. 여기다가 6분의 파이를 넣을게요. x에다가 이렇게. 그러면 네, 3파이 플러스 c가 2파이가 될까? 라고 하는데 요 범위 있어요. 네, 그럼 되겠죠. 얘가 2분의 파이. 그럼 우린 여기서 c가 6분의 파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렇게. 괜찮으세요? 그럼 c도 구했어요. 그럼 이제 fx가 뭐가 되죠? a의 사인에 2x 플러스 6분의 파이 d가 되죠. 됐나요? 이제 나를 사용합시다. 옆에다가 2분의 파이를 넣을 거예요. 그럼 얘가 a의 사인에 넣었으니까 파이 플러스 6분의 파이가 되고 d가 됐죠. 그럼 얘 얼마니? 사인 파이 플러스 셋하면 네, 각변환이 나오네요.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2분의 1의 a 플러스 d가 2분의 1이겠죠. 자, 거기서 뭐라고 했냐면 마이너스 a 더하기 d가 마이너스 1이라고 했어요. 뺄까요? 이렇게. 그럼 여기는 2분의 1에 a가 나오고 뺐으니까 2분의 3이 나와요. 따라서 a는 3이고 d가 2가 될 겁니다. 다 보였네요? 그래서 언제가 최대냐? 사인 값이 언제가 제일 크냐? 자, 분명 저걸 보면서 이해가 바로바로 되는 사람이 있는 반면 선생님이 그래프 다 그려줘야 되고 상황을 다 설명해야 이해가 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이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기본 능력의 차이가 아니라 연습의 차이예요. 그래프를 얼마나 그려봤냐? 그 차이입니다. 838. 이게 계속 얘기하는데도 안 할 거지? 안 그릴 거지? 응? 자, 내가 얘기했죠. 탄젠트가 나오면 진짜 어렵게 나와요. 탄젠트가 웬만해선 잘 안 나오는데 나오면 어렵게 나와요. 되게 짜증나는 거야. 안 나오겠지? 라고 했다가 나오면 크게 다치니까. 자, 걔가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올렸어요, 위로.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심지어 대칭이 이쪽이 아니고 이쪽이에요. 약간 자, 여기가 되고 여기가 여기 중간에 여기가 마이너스 8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도 여기가 파이고 여기가 정근선이에요. 그리고 얘가 또 위로 올라가 있어, 이만큼. 이렇게. 여기가 2고 여기가 4라서 약간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여기서 꺾이는 거예요. 이렇게 올라가요. 이런 형태. 여기가 얼마냐면 여기가 딱 중간이고 2분의 3파이에요. 그럴 때 4. 여기도 이렇게 돼서 여기가 이제 꺾이는 데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게 탄젠트예요. 근데 얘가 식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얘가 A는 탄젠트에 B로 묶어서 X-C를 하시고 D를 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A, B, C, D를 곱할 건데 A 양수야, B도 양수야, C는 이범위야. 이런 얘기죠. 일단 질분, 주기가 얼마예요? 보이잖아. 이게 한 주기잖아. 이렇게 한 주기. 그죠? 네, 주기가 2파입니다. 근데 걔가 어떻게 나왔냐면 B가 양수예요. B분의 파이로 나왔을 거거든요. 그래서 B가 2분의 1이겠죠. 괜찮나요? 그럼 원래 이 기본적인 걸로 풀 때
우리가 여기서 진짜 못 구하는 게 뭐냐면 A랑 D인데 D는 이미 알아요. 얘가 지금 이율이 이만큼 올라갔잖아. 이렇게 올라갔잖아. 여기가 원래 변곡인데 올라갔잖아. 그럼 눈치껏 D가 이겠구나라는 건 아셔야 돼. 자, 근데 그걸 하기 전에 그냥 기본적으로 우리가 맨 처음에 생각해야 되는, 즉 평행이동 하기 전에 그래프는 이거여야 된다는 거예요. A의 탄젠트 2분의 X였다는 거죠. 이게 평행이동한 거잖아요. C만큼, 이만큼 이렇게. 그럼 얘는 어떻게 그려져요? 봐봐. 얘는 한 줄기만 딱 그리면 답을 알 수 있어. 봐봐. 이렇게. 여기가 마이너스 파이야. 그치? 여기가 파이겠지. 왜? 주기가 2파이라니까? 그럼 여기서 원래 이렇게 그려줬겠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려줬겠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려줬겠죠. 근데 얘가 지금 어디가 있어요? 요형이 어디가 있어요? 여기가 있다니까요. 여기가 있다니까요. 이거 뭐야? 파이만큼 이만큼 올라갔잖아. 파이만큼 이만큼 올라갔잖아. 그러니까 C가 파이, D가 2라는 얘기죠. 요게 C만큼, 요게 D만큼 올라가면. 그래서 여기 변곡점이라는 걸 확인하셔야 돼요. 그럼 A는 어떻게 구하냐면 아직 안 써먹은 점이 여기 하나 있죠. 그래서 이제 fx를 완성하면 이렇게 되죠. y는 a 몰라. 탄젠트 2분의 1에 x 마이너스 파이 하고 플러스 2야. 여기다 뭘 넣어? x에다가 2분의 3파이를 넣자. y는 a에 2분의 3파이에서 파이를 빼면 2분의 파이인데 얘가 만났으니까 탄젠트 4분의 파이 플러스 2더라. 얘가 1이네? 근데 얘가 얼마더라? 4더라. A도 2겠죠. 다 구했습니다. A, 2, B, C, D 이렇게.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된다는 얘기죠. 다 했나요? 네, 잠깐 쉬었다가 오답이랑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웃었었던 레벨 3입니다. 1번부터 볼게요. 되게 뭐 어려워 보이지만 출근하면 괜찮거든요. 할만하거든요. 보세요. 그냥 광남. 여기 보시면 t가 1보다 큰데 4점 이제 t, t, 0, t 그러니까 이게 t에 따라서 그래프가 자꾸 바뀌는 거거든요. 여기가 A인데 여기가 T, T. T가 커지면 사각형이 점점 커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C고 여기가 B고 이렇게요. 그런데 얘가 이렇게 지나가는 로그 함수가 하나 있습니다. Y는 로그 2의 X 이렇게. 이런 녀석이 하나 있어요. 근데 여기 만나는 점을 D라고 했을 때 이제 여기 길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CD? 근데 저거랑 상관없이 뭘로 왔지? 원점에서 OD의 직선을 그리고 이렇게 여기다가 45도가 되게끔 이렇게 삼각형을 하나 그려요. 이렇게. 여기가 무조건 45도가 되게끔. 이렇게. 될까요? 여기가 2다. 여기 결정을 했어요. 이렇게 하고 난 다음, 자, 뭐라 그랬냐면, FT라는 녀석을 어떻게 잡았냐면, A2의 길이에다가 ED의 길이를 더한 걸로 잡았어요. 요걸 FT라고 했을 때, FK-K가 2가 되는 양수 K 값이 얼마냐? 라고 물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원하는 건 이거란 말이에요. 요 길이에다가 요 길이 더한 거예요. 그죠? 근데 저걸 좌표로 계산하면 죽어요. 되게 힘들 거예요. 일단은 좌표 몇 개를 보면 여기가 이제 아마 t, 로그 2의 t겠죠. 이게 45도라고 해서 이걸 우리가
이거 넘겨서 이게 뭐 또 이등변 상태가 된다라는 보장도 없고 전혀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잘 보세요. 무슨 색깔이에요? 자, 우리가 요 각을 알파라고 할게요. 이쪽 각을 베타라고 할게요. 이렇게. 그러면 알파 플러스 베타도 일단은 45도죠. 이렇게. 괜찮으세요? 그래서 OCD를 떼서 여기다 갖다 붙여요. 이렇게. 여기다 이렇게 갖다 붙인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갖다 붙일 거예요. 이 녀석을 여기다 갖다 붙여요. 요거를 여기다가 해야 돼요. 즉, 여기가 알파가 되게. 그래서 여기를 D-라고 할게요. 여기 D가 그대로 이렇게 옮겨간 거예요. 여기 있는 걸 그대로 이렇게 옮겨갔다 생각하시면 돼요. 괜찮을까? 그래요? 자, 그럼 여기 파란색 삼각형이 보이시죠? 자, 파란색 삼각형이랑 이 빨간색 삼각형이 합동이 돼요. 자, 왜 그러냐면 여기는 공통이죠. 요 길이랑 요 길이가 같죠? 흰 각이 같죠. 이렇게. 그러니까 어떻게 합동이냐면 약간 이렇게 뒤집어진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뒤집어진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무슨 얘기인지? 이렇게 뒤집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삼각형 오늘 안 썼네. EOD랑 합동이 닮은 것도 아니고 합동. 삼각형 EOD 다시랑 이렇게 합동이 가는 거죠. 그럼 이 식이 다시 쓰이죠. 봐봐. 얘가 AE 더하기 ED 다시가 되죠. 그러니까 이 녀석이 열로 가버린 거예요. 여기랑 여기가 같이 되는 거야. 되셨어요? 이해가? 여기랑 여기가 같다고. 그럼 우리가 구하는 게 얘가 이 길이가 돼버렸죠. 이 길이. 근데 이 길이는 t고요. 자, 이 길이가 여기로 갔으니까 여기는 로그 2의 t가 됐죠. 이렇게. 되셨나요? 그래서 이 녀석이 t 더하기 로그 2의 t가 됩니다. 그럼 t를 넘기면 거기 이거 구하는 거잖아요. k가 2가 되는 거. t를 넘겼어요. 그럼 여기 로그 2에 k가 남겠죠? 얘가 2래잖아요. 따라서 얘가 3입니다. 이런 거죠. 식 자체가 어렵진 않아요. 어떻게 보면 이건 삼각형 문제인 것 같아요. 삼각형 문제. 로그가 딱 여기랑 여기밖에 안 써요. 이해되셨나요? 다른 풀이 방법도 있는데 이게 제일 쉬운 것 같아요. 선생님 보기에는. 자, 2번으로 갑니다. 아마 1번이랑 2번이랑 3번까지 딱 풀고 나서 무슨 생각이 들 거냐면 내가 지금 지수로감수를 하고 있나 삼각함수를 하고 있나라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삼각함수라기보다는 닮음, 합동, 삼각비 약간 이런 패턴으로 가거든요. 2번이 조금 애매한 게 있으니까 잘 보세요. 일단 그리는 동안 한번 해봐. 니네도 풀어봐. 충분히 내가 풀 수 있어. 중간에 어려운 게 하나 딱 들어있어서 그렇지 되게 어려운 녀석은 아니야.
자, 보죠. 뭐가 어렵냐면 얘가 어렵죠. 자, 일단 fx는 로그 2x고 그걸 x축으로 대칭 이동한 gx는 마이너스 로그 2x예요. 근데 여기 A에서 여기 정삼각형에 되게끔 ABC를 잡은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좌표가 A래요. 괜찮죠? 여기 1이겠죠? A니까. 괜찮나요? 그런 다음에 이 A에 대해서 A에 A-1분의 1이라는 직선을 그어서 만나는 점에서 수선을 내린 거예요. 근데 이 사각형의 넓이가 얼마야? 이렇게 물어보고. 될까요? 이런 얘기거든. 일단 이 정삼각형부터 한번 해결을 해봅시다. 자, 요 길이가 얼마냐면 로그 2의 A죠. 이렇게. 맞아요? 괜찮아요? 근데 거기 보면 뭐 아무것도 안 나와 있어요. 전혀 나와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요? 근데 이 삼각형에서 그냥 일단 우리가 내가 정삼각형에 대한 그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되는 게 생각보다 요새 여러 문제에서 정삼각형이 많이 나오는데 비율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냥 쟤 말고 이게 내가 잘랐을 때 이게 직각이고 여기가 길이 같으면 만약에 내가 여기를 K라고 놓을게요. 헷갈릴 테니까. 그러면 이게 뭐예요? 루트 3K죠? 맞아요? 이게 2K일 거고. 요거 비율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일부러 내가 여기를 K로 잡은 거야. 원래는 한 변을 K로 잡아야 되는 건데. 그럼 여기 2분의 K고 여기 2분의 루트 3K겠죠. 그럼 여기 봐요. 요게 이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뭐가 있냐면 요 길이가 있어요. 요 길이가 있어요. 요 길이가 지금 얼마냐면 여기가 A-1이란 말이에요. 맞습니까? 근데 그럼 선생님이 방금 얘기했듯이 로그 2의 A에다가 루트 3배를 하면 걔가 A-1이에요. 맞죠? 같은 얘기. 요 길이에다 루트 3배라면 이거라고. 높이. 바로 나와야 됩니다. 이렇게. 될까요? 얘를 넘길게요. 이쪽으로. 로그 2에. 내가 있잖아. 얘를 해결하는 게 문제라니까. 제가 해결하려고 지금 이걸 하고 있는 거야. 로그 2의 A가 루트 3분의 A-1이거든요. 이걸 다시 쓰면 A라는 녀석이 2에 루트 3분의 A-1이에요. 근데 이걸 또 다시 쓰면 A의 A-1분의 1 제곱이 2의 루트 3분의 1 제곱이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죠. 이게 필요한 거예요, 사실. 됐을까요? 구했어요. 그럼 끝난 거잖아. 다 했어. 대박. 여기 좌표가 얘래. 그치? 그럼 이 좌표가 뭘까? D. 여기다가 넣을 거잖아. 이 D좌표가 A의 A-1분의 1이야. 근데 얘를 여기다 넣을 거잖아. 로그 2에다가 얘를 넣을 건데 얘 대신에 얘를 넣자. 2의 루트 3분의 1을. 그럼 여기가 루트 3분의 1이에요. 맞죠? 그럼 자, 이 길이를 내가 알고 있다니까 얘라고. 이 길이는 루트 3분의 2잖아요. 그럼 저 사각형의 넓이는 뭐가 됩니까? 밑변은 A의 A-1분의 1 곱하기 루트 3분의 2 이거예요. 근데 얘가 얼마라고? 이거래잖아. 이렇게 쓰세요. 2의 3분의 루트 3 곱하기 얘는 3분의 2 루트 3 여기서 찾으시면 됩니다. 이 부분만 해결하시면 다 됩니다. 생각보다 안 어렵죠? 찾는 게 문제라는 거야. 자, 3번으로 가겠습니다. 봐봐. 나중에 변형 문제도 풀 거야. 3번. 자, 그림과 같이 1,0을 지정. 얘도 되게 어려워요, 그래프가. 얘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100% 닮은비의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닮은비가 아니면 되게 어렵게 다른 방법으로 생각을 안 해봤는데. 잘 살펴보세요.
너무 멀다.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그림을 하나 꼬이면 다 꼬여서 여러 번 그렸네요. 일단 y는 로그 a에 x 플러스 1이라는 무감수가 하나 있는데, 여기 이제 1,0에서 여기다가 직선 L을 하나 이렇게 그렸어요. 만나는 점을 A라고 하고, A에서 이 만나는 이 직선과 수직인 직선을 하나 그어서 X가 만나는 점을 B라고 하고, B에서 X의 수선을 그어서 다시 얘가 만나는 점을 C라고 하면, 거기서 또 다시 직각이 되게끔 만나서 D를 그린 거예요. 이 얘기거든요. 이거 설명되어 있는 게. 근데 이제 거기에 뭐가 되어 있냐면, AB의 길이가 루트 3이고요. 그 다음에 CB의 길이가 4 루트 3입니다. 이게 루트 3이면 이 긴 게 4 루트 3, 4배가 되는 거죠. 그럼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 삼각형 있죠? 이 큰 삼각형이 닮음인데 그 닮음비가 1대 4라는 얘기예요. 이해 되실까요? 좀 더 크게 그렸어야 되는데, 아무튼 그럼 여기를 우리가 K라고 할게요. 여기가 3K가 될 거예요. 더 갔어야 되는데 살짝 평행하지 않죠? 그래서 그런 것 같은데 몰라. 일단 그렇습니다. 됐나요? 왜 여기 3K인지 알겠죠? 여기가 4K가 되니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다 비율이 1대 3, 1대 4, 1대 3 이렇게 결정이 되는 거예요. 되셨죠? 그 다음에 뭘 보시냐면 이거 하나 보세요. 자, 여기에 요 삼각형이 보이세요? 여기에 여기 요 삼각형이 하나 보이죠? 여기도 직각삼각형. 여기 직각삼각형이 되게 많아요. 이 녀석이랑 그다음에 이쪽에 이 녀석이 있죠. 직각삼각형. 이 녀석이 얘랑 닮음이죠. 괜찮나요? 쟤랑 쟤부터 하는 게 아니라 밑에 있는 것부터 해야 되나? 취소. 이거 하지 말고 얘랑 큰 거부터 합시다. 큰 거부터. 이 녀석이랑 이 녀석이랑 닮음이죠. 어차피 여기도 직각이니까 포함되어 있는 직각삼각형이 3개 있는데 닮음이죠. 저기 좌표가 없지 지금. 여기가 5고요. 그래서 여기를 CD, 여기를 2라고 할게요. 1일 때, 여기 1일 때. 그러면 E, B, C랑 C, B, D가 닮음이죠. 그럼 내가 여기를 잠깐 X라고 놓으면, 그러면 K 대 X는 X 대 3K죠. 그치? K 대 X는 X 대 3K가 됩니다. 괜찮아요? 그럼 X제곱이 3의 K제곱이 돼서 여기가 루트 3의 K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근데 얘들아, 봐봐. 여기가 K고 여기가 루트 3K이면 요게 2K잖아요. 맞죠? 피타고라스에 의해서. 근데 저 비율이 1대2 대 루트 3이라면 여기가 60도죠. 여기 30도고. 그럼 또 여기 30도고 여기 60도죠.
자, 그 다음에 아까 선생님이 보려고 했었던 이 녀석을 보세요. 이 녀석. 이 녀석을 보세요. 여기가 루트 3이란 말이에요. 그럼 얘가 얼마냐면 얘가 2 루트 3이죠. 1대2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요? 따라서 K가 2가 돼버려요. 그럼 여기가 2고 여기가 6이 되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괜찮을까요? 그럼 여기 C의 좌표가 나와요. C의 좌표가요. 여기 2다 얘들아. 그럼 여기가 3이겠지. 여기가 3,0이겠죠? 그럼 진짜 잘못 그렸는데. 자, 그래서 여기가 3,2 루트 3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문제, 우리가 지금 구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이렇게 되어 있을 때, 거기서 M 값을 구해야 되거든요. 문제도 제대로 안 읽고 그런데. 그래프가 급해서. 자, Y는 로그, 아직 밑도 못 구했어요. A가 있는데, 얘가 X 플러스 1 빼기 M에 더하기 N을 할 건데, 얘가 A랑 C를 지나요. A라는 C점을 지날 때 M이 얼마야? 라고 물었어. 근데 일단 그거보다 요 A를 먼저 C는 찾았으니까 요 A를 찾아보자고. A를. 괜찮을까요? 여기서 이렇게 또 잘라요. 이렇게 또 잘라요. 이렇게 자르요. 이렇게 잘라요. 여기도 30도죠. 이렇게. 근데 이게 루트 3이란 말이에요. 맞아요? 자, 요게 30도인데 얘가 루트 3이에요. 여기는 얼마예요? 자, 여기가 2분의 루트 3이 되겠죠. 이렇게. 맞아요? 여기 2분의 3이 되죠. 2분의 3. 여기 3이라고 그랬으니까, 여기 좌표도 2분의 3인 거예요. 그러니까 A 좌표가 2분의 3, 2분의 루트 3이 되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자, 근데 얘가 어디에 지나냐면, 여기를 먼저 붙여서 가셔야 돼요. A를 구해야 되니까. 어렵지? 쉬운 건 아니야. 자, 집어넣으시면 A를 지나니까 2분의 루트 3은 로그 A의 2분의 5가 됩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A의 2분의 루트 3제곱을 했더니 걔가 2분의 5가 나오더라. 킵해주세요. 아무것도 하지 말고 저기서. 그냥 더. 나중에 필요하면 로그 만들면 돼. 보통 저렇게 둔다라는 건 A를 구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자, 그런 다음에 여기 보시죠. 자, A가 어디냐면 2분의 3, 2분의 루트 3을 지나갈 거고 C는 3, 2 루트 3을 지나갈 거예요. 자, 1번, 2번은 뭐죠? 1번은 식이래요. 2분의 3을 넣으면 로그 A에 여기가 2분의 5 더하기 M, 빼기 M을 했어. 더하기 N을 했더니 얘가 2분의 3 이렇게 되는 거고. 두 번째, 여기를 지나갈 거예요. 그러면 로그 A에다가 3을 넣었으니까 4 빼기 M을 하고 더하기 N을 한 게 뭐야? 2, 3. 이런 얘기죠. 잘 따라오고 계십니까? 저 두 점을 지난다고 했으니까. 이게 계산도 되게 어렵다고요. 3번. 보통 지금 선생님이 계속 풀 때 3번 종류들이 다 계산이 더러워요. 자, 뺍니다. 집중 안 할 거지? 자, 로그 A에 4-M분의 2분의 5 빼기 M을 했더니 얘가 얼마냐면 얘에서 얘를 반대로 빼자. 그래야 숫자가 편할 테니까. 이렇게 뺍시다. 이렇게 뺍시다. 그럼 이렇게 되겠지. 2분의 5 빼기 M분의 4-M 이렇게 묶어버리고 걔가 얘에서 얘 뺐으니까 2분의 3 루트 3이 되겠죠. 근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이거 써먹으려고 하는 거야. 자, 이게 이 얘기죠. A에 2분의 3 루트 3이란 애가 얼마? 2분의 5 빼기 M 4 빼기 M이 된다는 얘기죠. 되셨어요? 자, 내가 얘기했잖아. 갖다 쓸 거라고. 그럼 얘가 얼마냐면 8분의 125. 세제곱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다들 이렇게 정신줄 놓고 있을 거야? 이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자, 어쩔 수 없어. 대각선 곱하셔야 돼. 근데 내가 있잖아. 더럽다니까? 어쩔 수가 없다니까? 2분의 이게 5의 4제곱인가?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이게 아마 625가 나올 거예요. 빼기 125에 이렇게 됩니다. 맞죠? 틀리나 봐. 넘기면 117m 이고요. 이거 그냥 계산해야 돼. 2분의 625 빼기 64 2분의 561 이렇게 됩니다. 근데 내가 알기로는 이게 3으로는 나눠지거든요. 맞죠? 그래서 m이 2 곱하기 3으로 하면 39 분의 1 8 7 이렇게 됩니다. 더 이상 안 나눠질걸요? 답입니다. 그럴걸? 1번. 네. 계산이 충분히 더럽게 나올 수 있는, 근데 이제 계산을 떠나서 일단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뭐가 쓰였어요? 계속 닮음이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봐. 1번도 똑같은 거 갖다 붙여가지고 합동을 생각해서 풀었고요. 2번도 정삼각형에서 삼각형의 비율을 해서 풀었고요. 3번도 닮음을 사용해서 풀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1, 2, 3번 다 삼각비랑 닮음이랑 합동. 이게 주예요. 그런 다음에 나머지 계산이 전부 로그였던 거예요. 보이시죠? 그게 포인트예요, 내가 보기에. 뭐 우리가 3학년은 아니지만 그래도 맥락은 짚으면서 가야죠. 이런 패턴으로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부교재인 사람들이나 아니면 시험에도 이게 부교재가 아니어도 내가 얘기했어요. 선택학에서 비슷한 문제 형태 한두 문제는 나올 수 있어요. 똑같이 안 낼 수도, 그러니까 똑같이 낼 수도 있지만 보통 똑같이 안 내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조금 바꾸겠죠.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 이 정도 하다하게 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럼 이 문제에서 만약에 비슷하게 된다면 이런 포인트들을 가져서 쓰겠다는 얘기죠. 이해돼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구해놓고 그냥 A의 몇 제곱을 구해라고 해서 끝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안 나오고. 예전에 그런 적이 되게 많았어요. 수능특강 문제인데 뒤에가 너무 더러워. 그러니까 앞에서 딱 잘라버리고 내가 필요한 것만 넣고 여기서 그냥 여기까지 좀 풀라고 한단 말이에요. 숫자만 바꾸면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그렇게도 나올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러니까 그런 것들, 그런 포인트들을 잘 기억해서 연습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나중에 선생님이 변형 문제 또 풀릴 거고 다음 시간에 아마 삼각함수 뒤에가 좀 끝나면 모두 수능특강을 좀 풀 거예요.